오늘 미니 설명의 내용은요. 제목을 아예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마다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게 성적이 안 나온다라면은 좀 수정을 해 나가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공부 과정 속에서도 저는 특히나 교과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저는 이제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다 만나보잖아요.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듣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딱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나 혹은 고입에서나 대입에서나 좋은 성적, 좋은 실적을 가져오는 그런 친구들을 봤었을 때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교과서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는데요. 모든 과목의 기본은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령 없이 편법 없이 그냥 묵묵히 교과서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참고서나 이런 뭐 영상문이나 뭐 강의 학원도 못 다니던 그 당시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말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네, 많이들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령이나 편법 없이 그냥 묵묵히 이거는 좀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저학년 때부터 교과서로 탄탄하게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어떤 시험이나 입시제도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다. 네, 장담컨대 이게 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과서를 좀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교과서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뭐 이제 신문에 나오는 학생들의 인터뷰 당연히 좋은 실적을 가져온 친구들이겠죠. 네, 그 친구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은 별게 없어요.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대요. 다들 그러시죠. 에이, 저거 뻥일 거야. 쟤뭐 했을 거야.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맞아요. 상위권 애들 보면은 정말 교과서를 많이 봅니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이 봐요. 자, 문제집도 교과서의 요약본인 거예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요즘 문제집들도 막 설명 되게 잘 돼 있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문제집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죠? 교과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 역시 마찬가지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린트 막 제공하시고 하시는데 그 프린트 내용들도 거의 대부분 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집만 달달달 프린트만 달달달 외워봤자 기본 베이스를 안 받는데 기본적인 교과서 보지 않고 그것만 외운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 읽기 1단계 무작정 읽자. 몰라요. 처음에 딱 한 번 읽으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첫 번째가 어휘라고 봐요. 네, 책을 많이 접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휘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딱 책을 교과서를 읽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을 수는 있겠죠. 한글이니까.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우고 싶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이게 개념이 뭔지 알아야지 외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읽으라고 하세요. 소단락으로 나눠서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읽고요.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목차의 단원별 제목을 보고 그 내용. 자, 자기 읽었잖아요. 이제 한 두세 번, 서너 번 읽고 나면요. 그 교과서 목차를 딱 보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정도는 파악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읽게 되었을 때는 자, 생각하면서 읽자. 이게 굉장히 이제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하나하나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용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랑 비슷한 건 뭐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수준, 이 단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고등학교 학생부 세특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 교과서에서 나온 한 문장에서도 출발 가능하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럼 뭘 찾아봐야 되겠? 찾아보는 책들도 역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고요.
이게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 이 내가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 가니까 무조건 읽자.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또 한 번 읽으세요. 그래도 이해 안 간다? 이해 갈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어느 정도 내가 그 레벨이 올라갔다. 어느 정도 좀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간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 이해가 간다의 기준이 뭐냐면요. 목차를 가지고 여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이때는 교과서에 메모를 해도 되겠고,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들 펴가면서 메모도 되겠고, 뭐 포스팅 같은 것들 통해서도 거기다가 계속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교과서 깨끗한 남겨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참고서 노트를 만든다? 굳이 따로 노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교과서에 이것저것 다 메모를 하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자기만의 참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아마 통합사회 교과서일 거예요. 교과서 한 페이지 그냥 가져왔는데, 자, 그냥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 인간 사회 환경 어떻게 탐구할까 쭉 그냥 애들 학생들 이야기하면요. 자,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읽긴 읽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독립적이란 말이 정확히 뭘까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설명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쭉 교과서를 읽고 이 교과서에서 그러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관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럼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자, 어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들은 뭐가 있지?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이 있네. 두 번째 공간적 관점이 있네. 메모가 되겠죠. 그럼 시간적 관점은 무엇일까? 서로 뭐가 다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한 문장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수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고 나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시간적 관점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거 체크해 놓으셨다면, 그럼 반대로 시간과 공간 비교를 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과서를 넣고 한번 목차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가 있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이 있더라. 시간적 관점의 특징이 뭐고 공간적 관점의 특징이 뭐고 서로 비교가 되는지 지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단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또 정독을 하시고 또 문제집도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을 때 그 뒤로 굉장히 문의가 많았거든요. 교과서는요. 제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탄탄하게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교과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용 봐두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교과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교과서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간다.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자기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항상 교과서는 들고 다닌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교과서가 되게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정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림 말고요. 막 정리가 되어져 있다.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내공이 깊어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시대나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논어 문장 하나 가지고 문장 하나잖아요. 그 문장 하나 가지고도 여러 번 읽고 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더 덧붙이면서 공부를 해 나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명이 되게 쭉 길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찾은 뒤에 그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